이거나 앞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실질적인 보험 계약의 소비, 보험을 왜 가입하느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건데 실제 그 사고가 발생을 한 거죠. 사고가 발생을 해서 보험금 지급을 앞두고 있는 사람과 관련해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돈 주는 것과 관련된 걸 전부 다 모아놨어요. 보험금의 지급이라는 조항을 통해서, 이 관을 통해서.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를 하나의 관으로 모아두었습니다. 쭉 보시면 전체적으로 3조부터 13조까지 두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기존에 출제된 문제들 한번 봅니다. 기존에 출제된 문제 보시면 제4조에서는 2016년과 17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물론 표준약관 만들어지기 전입니다만 2005년도에 상해보험 표준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 써라 하는 것들.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보험금 지연이자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 출제된 것들을 놓고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출제되지 않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한번 볼게요. 예. 이런 부분들 좀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출제한다면. 물론 보험금의 지급 절차는 출제가 됐으니까 출제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이제 버리시라 그랬죠. 다만 파란색으로 표현한 부분은 그래도 시험 문제에서 더 다뤄질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쭉 모아놓은 건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보험금 지급 사유입니다. 무슨 계약에서의 보험금 지급 사유냐?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에서의 보험금 지급 사유입니다. 그래서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는 사망하면 사망보험금, 장애를 입으면 장애보험금, 그다음에 입원 또는 간병보험금, 다쳤을 때나 입원을 할 때나 통원할 때나 뭐 이럴 때 보험금의 종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여기는 사실상 시험 문제에서 제3보험에서 출제할 만한 게 없어요. 자, 문제를 내려고 아무리 고쳐보고 또 보고 또 봐도 낼 만한 게 없어요. 일단 이런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이 된다. 제3조 보험금 지급 사유입니다. 하나만 더 한번 봐볼까요? 보험 기간 중에 상해 직접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주는데 빼는 게 있어요. 어떤 건 뺀다고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 앞 시간에 공부한 내용 중에 손해보험 회사, 보험 종목 전부를 취급하는 손해보험 회사가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특약으로 제3보험 계약의 특약으로 담보하려고 할 때 충족시켜야 되는 요건 3가지가 뭐냐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은 기본 계약에서는 안 돼요. 기본 계약에서는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보험과의 구분 자체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은 손해보험회사에서는 반드시 특약으로만 가입해야 합니다. 그 외에는 여기서 설명할 게 없습니다. 다음 제가 구약관, 신약관, 개정약관 이렇게 써두었는데 2014년을 기준으로 개정했다는 뜻입니다. 2020년도에 개정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약관이 이렇게 단순해졌어요. 왜 그랬느냐 해서 보면 이 부분을 여기 제가 녹색으로 표현한 이 부분을 통째로 날렸어요. 날려가지고 이걸 끌어다가 보험약관 용어의 정의 표현으로 맨 앞으로 끌어당겼어요. 그래서 이거 끌어당겨서 없애니까 보험 기간 중에 상해 직접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 이렇게 단순해졌죠. 과거에는 어땠냐면 상해라는 용어만 나오면 그냥 아주 기계적으로 요즘 학생들 말로는 복붙이라 그러죠. 복사해서 갖다 붙이는 다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괄호가 여기 몇 개가 나와요. 보험 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로 신체 또 가로 또 가로 또 가로 이게 복잡하니까 이거 통째로 용어의 정의로 뽑아냈습니다. 다음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여기 출제됐지요. 어떻게 출제가 됐느냐? 실종 선고를 받을 때는 언제 사망한 것으로 보느냐? 괄호 넣기로 출제했어요. 여기도 가로 넣기로 출제했어요.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된 사망년 월일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할 때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렇게 하죠. 하나만 더 볼까요? 뭐냐? 일단 반복해서 하려고 치면 용감하게 또 낼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만 더 잘 볼게요. 제3조 보험금 지급 사유 제1호의 사망에는 그 사망보험금은 뭔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사망보험금이 이거예요. 3조 1호의 사망보험금에는 여기 보면 보험기간 중에 상해 직접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럼 시작할까요? 네. 자, 반갑습니다. 이 교재는 책임근제보험이고요. 책임근제보험, 우리 그 손해사정사 2차 대비해서 강의하기로 했어요. 우리 뭐 바로 시험 대비로 하니까 시험 대비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책임근제보험은 내용이 이제 책임근제 하면 그야말로 배상책임보험과 근제보험 이런 건데 지금 시험 그 수준을 보면 책임과 근제를 따로 이렇게 구분하고는 있지만 그죠? 마치 5대5 같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죠? 그건 아니고 책임근제가 5대5는 아니고요. 요즘 시험 추세를 보면 뭐 근제보험은 뭐 30% 미만이죠. 그죠? 배상책임보험과 그 근제보험에 대한 손해사정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는 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하는 내용을 전부 다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배상책임보험이 뭐냐? 이제 우리가 좀 이따 공부하겠지만 이제 배상책임보험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이제 사람이 다쳤을 때의 그 배상책임과 관련한 각종 보험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배상책임보험은 크게 여러분이 이제 뭐 강제보험이 있어요. 그죠? 자, 이 강제보험이 있는데 강제보험 중에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강제보험이 뭐예요? 보통 그 자동차 배상책임보험이죠. 이 자동차 배상책임보험이 우리 흔히 말하는 자동차 대인배상 1이 강제보험이란 말이에요. 법령에 의해서 강제된 거. 근데 이 강제보험이 이 자동차 보험 워낙 그 수요가 많으니까 얘는 따로 시험 범위로 나간 거죠. 따로 나갔고 그 다음에 또 강제보험들이 또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강제보험이 바로 이제 근제보험인 거예요. 근제보험. 이 근제보험은 이제 근로자 재해 보상보험인데 그러니까 근로자가 다쳤을 때 보험인데 얘는 사실상 그 굉장히 많은 성격을 누구랑 같이 갖고 가고 있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산재보험이랑 성격을 많이 갖고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산재보험의 그 갖고 있는 성격을 얘가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좀 독특한 보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것을 기준으로 주기 때문에 이 둘이 관련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제보험이 이렇게 있고 또 그 외에도 강제보험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화재보험에 신체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화재보험의 신체 손해배상 책임 보험이 또 아주 대표적인 이 강제보험이면서 여기서 이제 이 화재나 어떤 그 붕괴 사고나 이런 것들을 담보하는 강제보험이 우리가 이제 대형 사고가 많았단 말이죠. 막 큰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막 이러면서 대형 사고와 관련한 것들이 막 이제 그 곁가지를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가스 배책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손님들 많이 데리고 오는 뭐 식당이나 뭐 목욕탕이나 이런 다중이용업소 배상 책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요런 것들을 또 이번 정부는 그 재난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으면 그 정권까지 바뀐다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정부는 이 재난배책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 만들어서 같은 다 친구들이에요. 다 친구들인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강제보험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실제 강제보험이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그 강제보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만 몇 개 해본 거예요. 몇 개 해본 거고 시험도 대표적인 것에서 주로 나오는 거예요. 요거 말고도 뭐 배와 관련한 강제보험, 뭐 유도선 사업자, 뭐 또 수렵 활동하면 강제보험. 그러니까 각종 활동마다 다 강제보험이 있어요. 또 뭐 청소년이 뭐 활동하다가 청소년 뭐 수련 활동 배상 책임보험 이것도 강제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 시험에서는 자동차 대인 배상을 뺀 강제보험을 다 공부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재물이 아니라 신체. 재물이 아니라 재물보험의 강제보험의 가장 대표적인 또 강제보험이 적재물 배상 책임이란 말이에요. 근데 적재물 배책은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재물이니까 원칙적으로. 그래서 이런 배책이 엄청 많아요. 그 외에 이제 임의 보험이 있죠. 임의적으로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임의 배책은 기본적으로 얘는 그 두 가지 정도로 나뉘어요. 그래서 얘는 그
제 소개를 먼저 하면 저는 간호사거든요. 간호사에서 한 5년 동안 수술방에서 근무했었어요. 그래서 수술방 근무하다 보니까 이제 병원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나오고 싶다 그래가지고 나온 데가 이제 보험회사거든요. 보통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그래서 한 보험회사 한 20년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중에 한 10년은 자동차 보상 쪽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 9년은 지금까지 한 거의 10년이네요. 2009년부터니까 장기 보상 쪽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2005년에 4종 손해사정사가 첫 해였거든요. 그때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합격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연수원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오는데 그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1, 2월에 제가 공부하러 왔었는데, 아침에 이제 9시까지 오려면 저희 집에서 좀 일찍 왔어야 됐었거든요. 그러면 그 해가 안 뜰 때 이렇게 나오면, 우리 딸이 그때 10살이었는데 엄마 어디가? 공부하러 가. 되게 희한했던 거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때 이제 딴 그 계기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4종 손사 때는, 제가 공부하던 4종 손사 때는 의학이론이 1차였거든요. 2차 때는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조사 하나 틀려가지고 답이 달라지는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2015년인가요? 16년부터 이게 바뀌었죠. 신체손사로. 신체손사로 바뀌면서 2차로 오면서 2차가 되면 더 어려울 거다. 그래서 이게 당락을 결정할 거다. 의학이론이. 그랬었는데 아니었죠. 뚜껑 열어보니까 이게 점수를 올리는 거였거든요. 지금 그렇게 알고 아마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그럴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과목은 이제 꽈락을 면한다. 그 다음에 의학에서 평균 점수를 올린다. 이게 지금 전략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의학이 쉽냐? 그렇게 보면 공부하시는 분은 쉽지 않대요. 꽈락도 있어요. 근데 꽈락은 누가 있냐면 학생들. 학생들 있으신가요? 여기 우리 반에? 학생 없으신가요? 학생들이 이런 강의 안 듣고 자료 있잖아요. 자료만 갖고 공부하면 꽈락 나오더라고요. 근데 정상적으로 이렇게 학원 와서 공부하시고 동영상 들으시고 뭐 이렇게 공부 정상적으로 하시면 최하 60점 이상은 나오세요. 80점까지, 보통 80점 나오거든요. 제가 그 전에 있었던 학원에서는 최고가 90 몇 점 나오더라고요. 의학이. 그래서 훌륭하다. 그랬는데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쨌든 공부를 하면 점수가 나오는 게 의학이론이에요. 그래서 좀 괜찮아요. 처음에 공부하실 때 되게 괴로워하세요. 일하시는 분들도, 이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괴로워하시는데, 일단은 공부를 하면 점수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게을리하지 마시고 좀 하셔라. 근데 공부를 그럼 언제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언제? 지금 4과목이잖아요. 4과목 보실 거죠? 다들. 4과목, 2차의 4과목인데 그럼 언제 할까요? 그러면 제일 어려운 거 먼저 하시잖아요. 근제가 제일 어렵잖아요. 괜찮으세요, 근제? 공부 아직 시작 안 하셨나요? 공부가 근제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근제 시작하고, 자동차 쪽에 일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자동차 쪽에 일하시나요? 네, 자동차 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좀 쉬워요. 근데 그쪽 일 안 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너무 머리 아프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좀 하고, 그다음에 재산보험은 좀 쉬워요. 재산보험 하고, 그래서 의학은 제일 뒤에 이제 좀 드러났다가 나중에 하시는데, 그래도 되시는데, 제가 제안하는 거는 그래도 그렇게 무리는 안 가세요. 근데 읽기는 하셔야 돼요. 다 공부한 다음에 뒤에 가서 이게 외우기 시작하면 되게 어렵거든요. 그 글조차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읽기는 좀 하셔야 돼요. 읽기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시험 보러 가기 전에 10번은 읽으셔야 된다, 이 책을. 그러면 이제 다들 이제 기함을 하세요. 기함을 하시는데, 근데 10번 읽기는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한 번, 이거 다 하고 동영상 열어주지 않나요? 우리? 열어달라면 열어주실 거예요. 그거 한 번. 그다음에 이거 하시면서 제가 읽어보세요, 읽으세요 그러거든요. 그럼 그거 한 번. 그래서 이 반이 끝나면 3번은 기본 읽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정리가 지금이 1월이잖아요. 총정리가 3월이나 4월 시작될 텐데, 그때 5번 읽고 오셔야지 되는데, 제가 그런 분은 못 봤어요. 그럼 못 봤는데, 어쨌든 저랑 하면서 한 번, 2번은 읽으셔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기본반이 되게 중요한 게, 조금 이제 뭐 전략적으로 가겠다 그러면서 기본반 안 듣고 총정리 모의고사만 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최고가 60점이에요. 왜냐면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총정리 모의고사에서 통계적으로 나올 만한 거 찝어서 해도 많이 맞춰야 4-5문제거든요. 다른 과목 선생님들도 그러세요. 다른 과목 선생님들 4-5문제 맞추면 굉장히 쪽집게 선생님이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4-5문제는 모의고사 총정리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 한 2-3문제는 오늘 하는 그 기본 과정에서 나오고, 그 다음 제가 이런 건 안 나와요 그러면 슬쩍 넘어간다 해서도 나올 수 있어요. 책에서 나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낯익은 얼굴도 있으시네요. 제가 지금 자동차 보험 대인 배상 및 자기신체 사고 과목은 총 시간이 7일간 4시간씩 해서 28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하고 내일은 자동차 보험 관계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다음 주에는 이제 약관 쪽,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지급 기준하고 이제 손해배상금 산정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 4시간은 특약, 이 정도 하게 되면 대충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총 8시간인데 민법, 자배법,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 관련법을 다 해야 되니까 좀 빠듯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 기출문제 등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 제1장을 보시면 자동차 보험 개요 그래가지고요. 이것은 뭐 시험에 나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제일 처음에 공부하신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써놓은 부분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장 보겠습니다. 제2장 자동차 보험 관계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왜 우리가 자동차 보험 관계법을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공부가 되겠죠. 이 그림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담보 종목 그러게 되면은 우리가 통상 대인배상 1, 그다음에 대인배상 2,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보험 이제 담보 종목입니다. 그다음에 대물배상이 있고요. 자기 신체 사고라고 합니다. 자기 신체 사고. 그다음에 무보험차 상해, 그냥 약해 쓰겠습니다. 무보험차 상해. 그다음에 자기 차량 손해 자차, 이렇게 해서 6가지의 자동차 보험 종목, 즉 자동차 보험이 6개인데 이것을 합해서 하나의 증권으로 판매하고 있는 종합보험이 자동차 보험이죠. 그래서 대인배상 1, 2, 대물, 자기신체, 무보험차 상해, 자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세 가지는 대인, 대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가해자, 피해자 필요 없죠. 피보험자에게 입은 손해를 해주는 거거든요. 여기도 물론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인데 피보험자가 가해자로서 입은 손해고요. 가해자로서. 여기는 가해자로서, 쉽게 말하면 자동차 소유자가 가해자로서 책임질 때 보험 처리해 주는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대인배상 1, 2, 대물배상 끄트머리는 정확하게 책임보험이라는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책임질 때 보상해주는 책임보험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다. 근데 자기신체 사고, 무보험차 상해, 자차는 피보험자가 직접 입은 손해죠.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가해자로서 책임질 때 보험 처리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보험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대물배상은 시험에 안 나오고요. 신체 손해사정사니까 자차도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앞으로 강의는 이 두 개와 이 두 개, 이걸 가지고 총 4개를 가지고 아마 강의할 것 같은데, 그러면 먼저 대인배상 1, 2를 보면 이런 모양이죠. 먼저 피보험자, 이 사람이 이쪽으로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고,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무단운전자나 절취운전자가 사고를 일으켰을 때 피해자가 이쪽으로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겠죠. 이 사람이 사고를 일으켰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보험 처리할 권한이 없어요. 즉 이 사람은 피보험자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예외적으로 무단 절취 운전자도 피보험자일 때가 있긴 있어요. 예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들 또는 남편, 이런 친족이 무단 운전하면은 피보험자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예외적인 경우고, 그러나 보통은 친족 같은 경우에는 무단 운전은 거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라고 보고, 이랬을 때 만약 이런 사람들이 사고를 일으키면 이쪽으로는 책임지겠지만 이 사람들은 보험 처리를 못 하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피보험자가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이게 책임이 있으면 보험 처리가 되고 없으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피보험자가 가해자로서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는 이 부분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럼 이것은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률이니까 이에 관한 법률이 첫 번째 민법이 가장 대표적인 게 있고요.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률. 두 번째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자배법이 있고요.